울산의 새벽 공사장.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굴착기 소리와 사람들의 구호가 메아리 쳤다. 사람들은 모두 땀에 젖어 철근을 옮기고 흙을 퍼올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누구나 입에 올린 단어는 돈이었다.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번 달 임금이 밀리지는 않을지, 다음 계약이 성사되면 얼마가 떨어질지, 모두가 숫자와 계약서에 매달려 있을 때 정주영은 다른 시선으로 현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생각했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계약 하나 무너지면 계좌는 비어버린다. 하지만 이 곁에 선 사람들, 이들과의 신뢰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돈은 종이 한 장의 서명으로 사라지지만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짐을 나누는 존재였다. 세상은 흔히 성공을 자산과 건물로 재단한다. 누가 더 높은 빌딩을 세웠는지, 누가 더 많은 공장을 가졌는지 그 눈부신 외형으로 성공을 판단한다. 하지만 정주영은 묻는다. 정말 그것만이 성공일까? 돈이 다 날아가도 내 옆에 남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의 물음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수차례 위기를 겪으며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했다. 계약이 파기되거나 금융위기가 덮쳤을 때 그가 붙잡은 것은 장부가 아니라 사람의 손이었다. 결국 그 선택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첫 질문은 이것이다. 성공은 돈을 남기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을 남기는 것일까? 이 물음은 단순히 기업가만의 철학이 아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유효하다. 오늘도 우리는 숫자에 쫓기고 효율성만을 계산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다. 정주영이 보여준 첫 번째 역설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도시는 화려하다. 빛나는 간판,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켜진 사무실 불빛.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공허가 있다. 월급은 늘었지만 마음은 가난하다. 통장은 채워지는데 인간관계는 비어간다. 누군가는 억대 연봉을 받지만 정작 술잔을 기울일 친구 하나 없는 경우도 많다. 현대 사회의 상처는 바로 여기 있다. 더 많이 벌고 더 크게 가지려 하지만 정작 곁에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 현실. 돈을 쫓아 달려온 끝에 남는 건 피로와 고립뿐이다. 우리는 자주 속삭인다. 조금만 더 모으면 괜찮을 거야. 이번만 버티면 행복이 올 거야. 그러나 그 순간마다 곁의 사람은 조용히 멀어진다. 정주영은 이런 흐름을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다. 그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 돈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해서 그는 여러 차례 말한다. 사업의 위기는 늘 찾아왔지만 결국 그를 구해낸 건 사람이었다. 기술자가 아니어도 좋았다. 완벽한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끝까지 함께 버틸 의지였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성공하려면 돈부터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더 큰 허점이 있다.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없다. 돈으로는 신뢰를 살 수 없다. 돈으로는 위기의 순간 곁에 서줄 마음을 절대 살 수 없다. 정주영은 바로 이 점을 꿰뚫었다. 그래서 그는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가장 먼저 물었다. 이 사람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가? 숫자와 경력보다 눈빛을 보았고 말보다 태도를 살폈다. 결국 그의 곁에 남은 사람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 있다. 돈이 많아도 공허하다면 그것은 진짜 성공일까? 아니면 진정한 성공은 사람과 관계를 남기는 데 있을까? 정주영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남달랐다. 그는 뛰어난 스펙이나 화려한 학벌보다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보았다. 어떤 이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는 능숙했지만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
반대로 서툴고 경험이 부족해도 사장님, 같이 해봅시다라며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다. 정주영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이 땅에 태어나서의 한 대목에는 인재를 뽑을 때 시험 점수나 학벌보다 신뢰와 의지를 중시했다는 기록이 있다. 배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을 수 있지만 마음가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늘 말했다. 기술은 가르치면 되지만 마음은 가르칠 수 없다. 이 선택은 단순한 인사 원칙이 아니었다. 훗날 현대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였다. 회사가 흔들릴 때마다 바로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버팀목이 되었다. 월급이 밀려도 떠나지 않았고 장비가 고장나도 다시 해봅시다라며 함께 팔을 걷어붙였다. 그들의 땀과 충성이 현대의 피가 되었고 신뢰가 기업의 뼈대를 세웠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곁에 두면 위험하지 않나. 그러나 정주영의 대답은 달랐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가 결국 능력을 이긴다고 믿었다. 기계는 고장나면 고칠 수 있지만 배신은 한번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늘 질문했다. 이 사람이 내일 위기가 와도 함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단순히 직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얻은 셈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러나 정주영은 누구보다 그 말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돈을 줬다 보면 반드시 빠지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순간의 이익에 집착한다. 눈앞의 계약, 눈앞의 수익에만 매달린다. 하지만 단기적 이익에 취한 순간 큰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정주영은 언제나 이 단기적 유혹을 경계했다. 둘째, 혼자만의 성과를 추구한다. 내 몫만 챙기면 된다는 태도. 그러나 사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혼자 성공하려는 사람은 결국 가장 먼저 무너졌다. 셋째째,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긴다. 필요할 때는 가까이 두고 필요 없으면 버린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든다.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와 겸다. 정주영은 이런 잘못된 길을 일찍이 목격했다. 수많은 기업가들이 돈에만 눈이 멀어 순간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위기 한 번에 무너져 내렸다. 왜? 곁에 함께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돈은 위험 앞에서 도망가지만 사람은 위험 앞에서 남는다. 그래서 그는 늘 반대로 움직였다. 돈보다 사람, 당이 이익보다 장기 신뢰, 혼자보다 함께. 이 역설이 바로 그를 살리고 현대를 일으킨 힘이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함정 앞에 서 있다. 순간의 유혹, 혼자의 성취, 사람을 소모품처럼 대하는 태도. 결국 이 함정을 피하지 못하면 돈은 손에 쥘 수 있어도 진짜 성공은 얻지 못한다. 정주영은 늘 역설을 품고 있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고 계약은 깨질 수 있다. 은행의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은 그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가 붙잡은 진실이었다. 사람들은 자산을 안전망이라 믿는다. 땅과 건물, 계좌 속의 숫자. 그러나 정주영은 거꾸로 물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져도 나와 함께 서줄 사람이 있는가? 자산은 위기 때 가장 먼저 떠나지만 사람은 위기 때 가장 값지게 드러난다. 실제로 그는 여러 번의 위기를 경험했다. 자금이 막혀 공사가 중단될 때 은행은 등을 돌렸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자리를 지켰다. 임금이 밀려도 삽을 내려놓지 않았다. 회장님, 우리 같이 버텨봅시다. 그 한마디가 은행 대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정주영은 자신 있게 말했다. 성공은 자산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계좌의 숫자는 눈에 보이지만 신뢰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이야말로 회사를 일으키고 가문을 세우며 역사를 만든다.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진다. 당신 곁에는 누가 남을 것인가? 위기의 순간, 돈은 도망간다. 그러나 사람은 남는다. 그 한 사람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 이것이 정주영이 세상에 던진 뒤집힌 진실이었다. 정주영은 단순한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그는 삶 속에서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지켰다. 그가 남긴 교훈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신뢰를 쌓아라.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진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사소한 순간에도 거짓을 피하는 것. 정주영은 이를 누구보다 철저히 실천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다. 둘째, 시간을 함께 써라. 돈을 함께 쓰는 건 쉽다. 하지만 시간을 함께 쓰는 건 어렵다. 힘든 현장에 같이 서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는 것. 그는 사업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삽을 들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았다. 그 모습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았다. 셋째, 어려울 때 더 지켜라. 순조로울 때 곁에 있는 것은 쉽다. 그러나 위기일수록 더 강하게 손을 잡아야 한다. 정주영은 위기 때마다 직원과 동료를 지켜냈다. 당이 손해가 따르더라도 사람을 잃지 않는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이 훗날 더 큰 성과로 돌아왔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오늘 우리도 실천할 수 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의 작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오늘 하루, 가족이나 동료와 10분이라도 더 함께 시간을 써라. 오늘 하루,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계산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라. 정주영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돈은 숫자이지만 사람은 역사다. 그리고 그 역사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한 번은 대규모 계약을 앞둔 회의실에서였다. 수십 명의 임원, 해외 바이어, 언론까지 지켜보는 자리. 모든 시선이 계약서에 쏠려 있었다. 숫자만 맞추면 현대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건 하나가 문제였다. 상대 측은 계약의 대가로 오랫동안 함께 해온 한 협력업체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이익을 위해 사람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신뢰를 지킬 것인가? 대부분은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러나 정주영은 단호했다. 사람을 버리면서 얻는 계약은 진짜 이익이 아니다. 그렇게 그는 서명하지 않았다. 회의실은 술렁였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다. 업계는 현대를 사람을 버리지 않는 회사로 기억했다. 곧 더 큰 계약이 찾아왔고 신뢰는 자산보다 큰 힘으로 돌아왔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숫자와 조건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 공개된 자리에서 내려진 그의 선택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철학의 선언이었다. 사람들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저 신뢰는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의 무게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건물은 낡고 계약서는 빛바랜 종이로 남는다. 은행의 숫자는 사라지고 화려했던 명함은 잊혀진다. 그러나 곁에 남아 손을 잡아준 사람들, 끝까지 믿어준 동료와 가족은 기억 속에 깊게 새겨진다. 정주영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그는 자주 말했다. 위기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나 그 위기를 견디게 해주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결국 성공이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의 수로 정의된다. 오늘의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내 곁에는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가?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관계는 무엇인가? 돈을 위해 사람을 버린 적은 없는가?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비로소 정주영의 철학은 우리 삶에 스며든다. 성공은 혼자가 아니다. 함께 걷는 사람,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성공이 된다. 돈은 도구일 뿐, 사람은 목적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작은 울림이라도 일으켰다면 그 울림을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자.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